제가 주거복지 로드맵 기사라든가 아니면 어제 발표 내용, 읽는 내용 중에 좀 중점을 둬서 안 읽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 고령층에 대한 얘기인데, 이제 대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, 고령층의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정부에다 매각하라는 거예요. 매각하면 그 돈을 정부에서 일시불로 안 주고 연금처럼 10년에 걸쳐서 나눠주겠다.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. 정부 입장에서 한꺼번에 집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겠다. 뭐 이런 개념이죠. 그러면 이제 집을 매각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살 집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다 팔면 정부가 만들고 있는 임대주택 이런 데에 들어갈 우선권을 줘서 가서 거주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,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주택을 하나,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집을 매각하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집을 매각하면서 받는 집값을 나눠서 받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임대를 누리면서 거주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법도 제시하겠다.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기사도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기사는 안 꼽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었다 정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와 별개로 이제 대책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청약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일단 신혼부부 청약제도에 관련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에 관련돼서 사실 이슈들이 있었고요.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였나 보다. 예. 매일경제신문의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분들의 말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니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전화를 주셨었는데요.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나온 내용 중에 내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을 좀 더 넓히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15%에서 30%로,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%에서 20%로 늘리고, 그 다음에 신혼부부의 기준 자체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, 지금 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되었던 게 이제 무자녀까지도 이제 폭을 늘리고, 뭐 이런 부분을 내년에 이제,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, 뭐 그것도 있었고요. 다자녀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기준을 더, 점수 배정을 더 크게 해가지고,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죠.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,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, 소득 제한 규정이 좀 불합리하다,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, 소득 제한 부분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달라,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. 이제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, 어떤 내용이냐면, 이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%, 3인 가구가 하면 얼마, 그래서 그 범위 안에가 돼야지 소득 기준 범위 안에,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게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혼자 버는 걸로는 안 되고 맞벌이를 하는데,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이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% 이내여야 되는데, 이게 맞벌이를 하는 소득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. 자, 그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이 기사를 보면 이래요. 이게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는 7,032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데, 지금 올해 초 기준으로 대기업이 3,855만원 초임 임금이래요. 그러면 초임 임금 3,855만원 곱하기 2, 2명이라고 하면 7천만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혼부부라도 맞벌이라면 이 내용에 해당이 돼서, 다시 말해서 소득이 7천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,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쓸 수 없는 경우, 소득 제한 때문에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더라.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아파트 분양을 하면 가장 요새 인기가 좋은 데는 어디냐면,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은 데는 강남의 20평형대 아파트,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20평형대 아파트가 가장 경쟁률이 세고 높습니다.
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겠죠. 근데 뭐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신반포 센트럴자이, 신반포 6차 아파트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11억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11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분양받으려고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먹고 살고 남는 돈으로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11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? 못 받죠.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런 거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그 집을 받더라도 나중에 뭐 증여를 받든 다른 형태로 돈을 받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 금수저들, 좀 돈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신혼 부부들이나 그런 쪽에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실수요자가 가지는 않는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왜 강남구에 청약을 하느냐? 일단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양도 차익을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실수요 목적으로 청약하지 않아도 일단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청약하는 어떤 구조가 지금은 되어 있다는 거죠.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.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거기가 필요로 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의미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. 신혼부부의 지위를 활용해서 차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는 우선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. 이 제도의 본질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맞게끔 이 제도가 동작을 하려면 소득 규정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소득 규정도 조금 완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, 그와 관련된 기사가 이제 어제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약 가점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이 가점 이제 국토기관지구 안에서는 청약 가점 100%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들은 이제 당첨자를 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청약을 그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점을 높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같이 모시면서 살고 있지도 않는 부모님도 주소를 같이 전입해가지고 같은 세대로 묶어서 나 이렇게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많아서 가점을 더 받아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실제 살고 있는 실제 모양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가점 테크, 청약 테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접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정부에서도 실무진들이 청약 가점제를 또 다시 뜯어고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이제 내년도에 고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집값이 오르고 워낙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고 가점에 따라서 뭐 청약하더라도 되지는 않고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 특별공급 제도든 아니면 가점 제도든 이런 쪽에 지금 일단 되게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.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할 만한 뭐 그런 대책을 또 아무튼 가점제를 손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를 하고 하겠죠.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새 집의 공급은 좋은 지역의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편으로 또 그 주택, 그 아파트를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이래서 이제 그 주는 기준을 잡기 위한 이 청약 가점제든 또는 특별공급 제도라는 게 결국 누구를 배려해주면 그 배려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참 합리적인 수준, 합리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런가요? 좀 이런 기준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 과열되어 가는 어떤 동안은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그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끊임없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